정말 이건 너네들의 미래를 위한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 이게 꼰대인가? 안녕, 너만의 영어쌤이야. 오늘은 2021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어땠는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고 그냥 이름은 총평이라고 붙여보았어. 아, 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주제 제목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주제 제목 정말로 쉬웠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뭐 트위스트 된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나 문장의 그런 길이 같은 것들도 다 적당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사실 평소에 주제 제목이 그 주제 제목의 난이도가 그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주제 제목에서 말리면, 한마디로 말리게 되면 거기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그러면은 뒷부분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서 쏟아야 되는 시간이 모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럼 정말 뭐 멘탈이 와장창 무너지겠지. 그래서 주제 제목의 난이도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뒷부분을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그래서 주제 제목 부분은 그냥 쉬웠다 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전부의 말이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주제 제목 쪽에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21번 함축 의미 문제. 그 21번 함축 의미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답률 탑 10 안에도 내 기억에는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지문도 아주 쉽지는 않았어. 그냥 적당하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선택지가 나는 좀 깔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 소거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 오답이 너무 오답이기 때문에 다 제껴서 남아있는 애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했지만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정답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문도 막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나의 생각이었어. 그래도 이제 오답수거법이라는 말을 내가 했는데, 이 문제 풀이법은 사실 수능뿐만이 아니라 뭐 토익이나 탭스, 토플에도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온갖 영어 시험에 많이 쓰이는 문제 풀이법이니까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소거법이라는 것도 있구나, 짜증나고 치사하고 더럽지만 이렇게 내가 정답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구나를 너네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 다음 어법인데, 어법도 오답률 탑 10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그럴 법하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풀면서도 1번, 2번 선택지가 연달아서 도치 문장이길래 도치 문장을 이렇게 연달아서 2개나 낸다고? 보통 사실 어법을 깊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치 문장까지 잘 알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도치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실 정답이었던, 즉 어법상 틀린 선택지인 4번이 능동수동, 우리가 많이 연습하는 능동수동, 너무나 정확하고 티피컬하게 딱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들 갈팡질팡 하다가 정답 4번 보자마자 이렇게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혹은 아니면은 이제 오답을 고른 학생들이라면 그 1번, 2번 선택지의 여파가 너무 커서 이제 4번은 미처 보지 못하고 다른 오답을 아마 골랐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너네들이 어법 문제가 물론 한 문제에 딱 나오기는 하지만, 나는 꼭 어법을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능동, 수동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해야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도치구문이나 부정구문이나 특수구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다음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30번 오답률 1위에 등극한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 근데 나는 사실 평상시에도 모든 문제 유형 중에서 어휘가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어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지가 속해 있는 문장 해석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문의 구조도, 흐름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어휘 문제 아닌가.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원래 너네 어휘 문제 같은 거 다 4, 5번 찍는다며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어. 근데 선택지가 정답이 3번도 아니고 2번이라니.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틀렸겠구나. 풀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게다가 이제 선택지가 1번이 dismiss, 무시하다였어. 근데 2번이 object, 반대하다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친구들은 무시하고 반대해. 당연히 맞는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아예 정답의 후보라고도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나는 추측을 했거든. 그래서 아마 오답률 1위에 들어가지 않았나. 오답률이 80%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정말 이거는 찍었던 거지. 찍어서 맞춘 거지. 맞춘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 근데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고난이도 문제도 다 맞춰야 된다. 1등급을 나는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가 아까 말했던 3가지를 공부해주면 좋겠지. 일단 첫 번째는 어휘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의 구조,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너무 해석에만 치중을 하지 마. 나는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해석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해석도 중요해.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장 해석을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야? 내가 그 지문이 무슨 말 하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지문 전체 구조 잡는 연습을 좀 너네들이 해줘야 돼. 그거를 꾸준하게 이제 해준 학생은 어휘의 문제에도 도전을 해보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인데, 빈칸 31번, 32번. 사실 내가 이거 난이도는 중하라고 메모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그냥 딱 느꼈던 거는 정말 너무 쉽다. 너무 쉽다였어. 그래서 이제 난이도 하라고 표시를 해도 될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 근데 보면은 평소에 빈칸을 너무 막 지에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학생들 많거든. 그래서 아예 그 네 문제, 그 구역을 금지 구역처럼 딱 설정을 해놓고 건드리지도 않고 막 쳐다도 안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차라리 순서 삽입 문제 어려운 것보다 빈칸, 특히 31번, 32번 노려볼 만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특히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증명이 된 거고, 너무나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그 고난이도 문제들 중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순서, 흐름 같은 거 약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빈칸 앞에 두 문제 31번, 32번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빈칸 33번, 34번도 어렵지 않았어. 물론 이건 막 난이도 하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근데 또 내 기억에 33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 너무 쉬웠지. 사실 지문 너무 쉽고 계속 하는 말 똑같이 반복되고, 계속 chemical substance,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문 정말 쉬웠고, chemical substance랑 최대한 이제 비슷한 걸 찾아서 이제 간 친구들은 정답을 맞출 수 있었겠지. 근데 선택지는 그렇게 막 깔끔하고 예쁘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방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그 다음에 빈칸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빈칸의 문장을 딱 봤을 때 내가 읽어야 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아마 아주 쉽게 맞췄을 거야. 그 빈칸 문장을 보면은 읽어야 될 부분은 무조건 뒷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앞부분까지 읽은 친구들은 일단 시간을 더 썼을 거고, 시간도 썼지만 나를 더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헤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빈칸 문제를, 그 빈칸 해당하는 문장을 보고 이거는 뒷부분을 읽어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구나 정확히 알았으면 아마 쉽게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평소에 빈칸 문제 연습할 때는 빈칸에 있는 문장,
그리고 그 빈칸의 위치를 보고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읽어야지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맞출 수 있을까를 계속 연습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순서 삽입 문제들인데, 나는 아까는 주제 제목이 전체 난이도 결정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는 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순서 삽입이라고 생각을 해. 순서 삽입이 얼만큼 어려운지에 따라서 또 전체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서 삽입도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았나. 특히 순서 문제. 순서 문제는 뭐 3점이 붙었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그냥 너무 각 단락에 순서에 대한 클루를 주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해석과는 상관이 없이 아마 친구들이 쉽게 맞췄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오답률 랭크 안에 없더라고. 탑 10에 들어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평소에 순서 삽입, 그 순서 문제, 순서에 대한 클루를 딱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독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론할 복합지문의 어휘 문제가 또 오답률 안에 들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지. 어휘 문제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답률에 드는 건 당연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정답 자체가 4번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나와줬고, 전체적인 그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아주 어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답률 랭크의 아래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이제 사실 내가 정말 충격을 먹었던 부분은 바로 오답률 2위, 4위 듣기 문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거를 내가 보자마자 들어봤어. 당장 들어봤어. 아니 듣기가 어려워졌나? 그새 듣기가 뭐 토익 정도의 난이도로 올라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딱 들어봤는데, 듣고 이제 더 충격을 먹었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사실 쌤은 수능 영어도 오래 가르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탭스, 토플 같은 시험 영어를 가르쳐.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고난이도의 리스닝을 많이 가르치는 편인데, 그거 듣다가 들어서 그런가 더 느리게 들렸던 것 같아. 더 느리게 들렸고, 너무 당연하게 정답이 보이는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 아래쪽도 아니고 2위, 4위에 들었다는 게 나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 너네들의 탓은 절대 아니지. 이거는 무조건 어른들의 탓이지. 이 교육 시스템을 만든 어른들의 탓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너무 독해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독해 문제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내가 뭐 아까 막 난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어휘도 어렵고 그 내용도 어렵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지문들을 잘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듣기가 이렇다. 듣기에서 이렇게 무너진다? 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를 정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제 많은 수능에 공부하는 영역들, 과목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너네들이 대학교도 가고 취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난 영어라고 생각을 해.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영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딩, 독해는 너무너무 잘하는 이 기특한 친구들이 리스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 이제 문제들 살펴보면은 그 오답률 2위였던 11번 문제는 대화 이제 3마디인가 나오고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찾는 문제였는데, 맞아. 내가 학생들이 올린 것도 봤어. 막 댓글 같은 거 쓰는 것도 봤는데, 뭐 너무 급하게 끊겼다, 뭐 이런 말도 봤고. 맞아. 근데 나도 이제 듣다가 대화가 이렇게 뜬금없이 끊긴다? 라고는 느끼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정답은 굉장히 분명하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리스닝을 정말 공부까지도 아니고 리스닝을 조금이라도 이제 들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쉽고, 그 다음에 6번 그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거지. 근데 그 할인하는 부분에서 할인 얼만큼 한다고 말해줬다가 이제 할인 안 하는 걸로 갔잖아. 철회됐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놓친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그냥 할인 딱 나오자마자 할인한다 하고 바로 그냥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어.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문제, 이거는 영어긴 하지만 아무리 영어여도 문제 푸는 거니까 너네들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풀어야지. 아마 독해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나? 막 할인 나왔으니까 할인 하고 할인 계산 다 한 다음에 찍은 다음에 빨리 뒤에 그 독해 넘어가서 푼 건가? 그 생각도 해봤어. 어쨌든 일단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 안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막 대학 가서 교환학생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취직을 해서 외국계에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영어는 그만큼 사실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거든. 근데 그때 많이 쓰는 건 뭐겠어. 물론 독해 실력도 많이 필요하지.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listening 듣고 스피킹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스피킹 연습은 하지 못하더라도 리스닝 연습은 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거든. 특히 나는 이제 어렸을 때 뭘로 공부를 했냐면 CNN10이라는 뉴스 사이트가 있어. CNN은 많이 들어봤지. 뉴스 방송국이잖아. 근데 CNN10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의 10대들을 위한 뉴스인 거야. 우리도 10대잖아. 난 아니고 너네 10대잖아. 그러니까 그 10대들을 위한 뉴스를 딱 즐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처음에 들으면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완전 랩하는 거 같은데 말이 너무 빠르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진짜 막 30초,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30초만 돼도 문장이 꽤 많을 거야. 그러면 너무 버겁다. 그럼 10초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그러면 뭐 하루에 5문장 아니면 10문장 이렇게라도, 뉴스니까 어휘도 괜찮거든. 해석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을 해서 리스닝을 어느 정도 너네 기본기를 키워놓는 게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아까 막 가슴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잔소리로 이어져서 미안해. 근데 정말 이건 너네들의 미래를 위한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 이게 꼰대인가? 어쨌든 리스닝 너무나 사실 내가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 자, 여기까지가 내가 고3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느꼈던 점이야. 너네는 어떻게 느꼈는지 뭐 댓글로 달아줘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자. 안녕.